네네. 오늘은 에너지 저장 기술,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요즘 아주 뜨거운 비리튬 이온 배터리 분야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뉴스 기사나 재무 데이터,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이오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 그 나스닥에서는 EOS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EOS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료들을 보면 되게 좋은 얘기도 많고 동시에 좀 위험하다 이런 신호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EOS가 에너지 저장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아직은 좀 불안한 초기 기업일까? 한번 같이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EOS, 이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야겠죠? 네. 2008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고요. 최근에 본사를 뉴저지에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근처 터틀크릭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주력 사업은 아연, 그러니까 징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특히 좀 길게 장시간 에너지를 저장하는 LDES, 장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맞아요. 그 EOS 기술의 핵심은 지니스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건데요. 이게 독자적인 수계,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한 아연 배터리 기술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리튬이온은 아시다시피 리튬이온이 양극음극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이 지니스는 충전할 때 아연 이온이 음극 표면에 금속으로 딱 달라붙어요. 도금되는 거죠. 그랬다가 방전할 때는 그게 다시 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이런 원리입니다. 도금됐다가 녹아 나온다.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 매력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단연 안전성입니다. 아까 물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끔 이제 화재나 열폭주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 접근성.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건 특정 국가에 몰려 있거나 가격 변동도 심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교적 흔하고 저렴한 아연, 탄소 펠트, 전도성 플라스틱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하기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안전하고 재료도 구하기 쉽고 또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지속 시간인데요. 주로 3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이 이 정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통 한 4시간 미만으로 짧고 굵게 고출력을 내는데 강하다면 EOS는 그보다 더 길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꾸준히 공급하는 소위 중장기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바로 이 LDES, 장기 에너지 저장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EOS가 주목받는 거고요. 제품 라인업도 보면 이 제이나이스트 기술을 적용한 G3라는 배터리 모듈이 기본이고 이걸 컨테이너에 넣어서 시스템으로 만든 큐브, 행거, 스택 이런 완제품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논 OS라고 자기들 자체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내놨더라고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하려는 거죠. 와, 안전하고 재료 구하기 쉽고 또 오래 저장하고 확실히 뭔가 좀 매력적인데요. 그럼 주로 어떤 고객들이 이 제품을 찾고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뭔가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주 타겟은 역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전력회사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 운영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들, 또 공장이나 대형 건물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상업 및 산업 고객들, C&I라고 하죠. 이런 쪽을 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직접 만든다는 걸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현재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좀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 환경도 좀 봐야겠네요. 에너지 저장 시장 자체도 크지만 특히 EOS가 속한 그 LDES, 장기 저장 시장은 어떻습니다?
아, 거기는 정말 이제 막 열리고 있는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 초기 단계라고 봐야죠. 아시다시피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늘면 늘수록 필연적으로 에너지 저장이 중요해지잖아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가능성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필수적이죠. 네. 현재는 전체 저장 시장 보면 테슬라 메가팩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은 주류이긴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넘어서 길게는 반나절까지도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OESE 같은 비리튬이온 그러면서도 장기 저장 기술의 역할이 부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EOS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을 좀 밀어줄 만한 구체적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게 보이던데요. 첫째는 역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에너지 전환.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럼 그 짝꿍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고요. 네, 그렇죠. 둘째,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와, 이건 거의 EOSA한테 맞춤 정장처럼 보이던데요. 아, 맞아요. 진짜 맞춤형 정책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안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에 대해서 킬로와트 시당 $35, 그리고 모듈에 대해서도 생산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딱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아, 현금으로요? 네, 이건 EOS의 가격 경쟁력이나 나중에 수익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EOS 제품을 사는 고객사들도 미국산 부품 쓰면 투자세액 공제 ITC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솔직히 이 IRA 지원 없었으면 지금 EOS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낮았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말 강력한 지원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인데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수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중요하죠. AI 모델 돌리고 하는데 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안정적인 전력 확보하는데 거의 4월에 걸고 있어요. 당연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고요. 네. EOS도 이 시장을 당연히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회사 발표를 보면 자기들 잠재 고객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의 한 20% 이상이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야, 20%면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에너지 기업 탈렌에너지하고의 협력. 이것도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경쟁은 어떻습니까? 아, 물론이죠.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처럼 브랜드 파워도 세고 생산 능력도 갖춘 기존 강자들도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EOSE처럼 LDS 시장을 노리는 다른 기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연 기반의 플로어 배터리 만드는 ESS테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거기도 최근 주가 변동성 크고 아직 수익은 못 내고 있지만 아무튼 기술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EOS가 살아남으려면 그 말씀하신 안전성 그리고 미국 제조라는 이점하고 IRA 혜택 또 아연 기반이라서 공급망이 좀 안정적이라는 거, 이런 강점들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렸겠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기업의 석사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EOS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먼저 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쌓여있는 주문량인 것 같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이 1,520만 달러였다는데 이게 2024년 전체 매출 약 1,500만 달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 출하량 증가율도 122%나 되고요. 네. 현재 성장세도 놀랍지만 시장은 사실 미래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밝힌 걸 보면 잠재적 사업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규모가 무려 18억 달러래요. 용량으로 따지면 약 77기가와트시 규모고요. 18억 달러요. 와, 물론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확정된 수주 잔고만 해도 6억 달러에서 6억 7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수요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회사가 2025년 연간 매출 목표를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9천만 달러로 잡았는데 이게 2024년 대비 거의 10배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야심찬 목표죠. 10배 성장.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실제 계약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M&A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최대 750메가와트시로 MWH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초기 물량만 해도 200MWh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케일렌 에너지와의 AI 데이터 센터 협력이나 미국 전력전자 기업 유니코하고 5년짜리 DC-DC 컨버터 공급 파트너십 맺은 거, 이런 것들이 EOS 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받고 있고 수요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책 지원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IRA시는 물론이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자금 대출도 받았다고요. 네, 그것도 꽤 크죠. 총 9,1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서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이 기술이랑 회사 성장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 지원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신뢰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늘고 주문이 쌓여도 결국은 이걸 제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생산 능력이 관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프로젝트 에메이즈라는 차세대 자동화 생산 라인 구축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정부에서 2,400만 달러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추진 중인데 이걸로 연간 8기가와트시까지 생산 능력을 확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최근에 GE나 제이빌 같은 큰 제조기업에서 대규모 생산, 운영 경험 많은 존 마하즈라는 사람을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데려온 것도 이 생산 규모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생산만 계획대로 딱딱 따라와 준다면 아까 말한 그 어마어마한 10배 성장 목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막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물론 변동성은 정말 살인적이긴 하지만요. 스티플 같은 투자은행은 AI 수요나 생산 진척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를 10달러에서 22달러로 확 올리기도 했고, 스탁인베스트.us 같은 기술적 분석 사이트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매수 신호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보면 정말 다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다른 면, 그러니까 EOS가 직면한 아주 혹독한 현실,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료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수익성 부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막대한 현금 소진입니다. 수익성. 네, 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인베스팅닷컴 자료 보니까 직전 12개월 TTM 기준으로 누적 순손실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25년 2분기 딱 3개월 동안에만 2억 2천만 달러 넘게 손실을 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원가 빼고 남는 이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TTM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307%입니다. 마이너스 307%요? 잠시만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100원어치 물건을 팔 때마다 원가랑 생산 비용으로 307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와, 팔수록 손해다. 그럼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이 상태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운영자금 대부분을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부채, 아니면 새로 주식을 찍어서 파는 유성증자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현금이 빠르게 마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외부 자금 수혈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실행 리스크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2025년에 10배 매출 성장 목표. 이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과정에서 돈을 계속 까먹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그럼 결국 그 프로젝트 AMAGN가 하는 자동화 라인이 성공적으로 돌아가서 생산 단가를 확 낮추고 불량률 줄여서 플러스 마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 생존의 필수 조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서도 생산 확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는 긍정 평가랑 동시에 대량 생산 능력은 아직 검증 안 됐다는 우려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이 생산 규모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들거나 해서 차질이 생기면 이건 단순히 성장세가 꺾이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행 리스크가 EOS의 투자의 정말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 자체도 좀 불안해 보이던데요.
2025년 5월에 대규모 자금 조달, 보통주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investing.com 자료 보니까 여전히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식 찍어내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러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희석되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고요. 입니다. 거기다가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25년 6월에는 새로 임명된 지 딱 2달 반 만에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갑자기 그만두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경영진 변동은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됐고 실제로 그때 자금 조달 소식이랑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아, CFO 사임까지? 경쟁 환경이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논란도 무시할 수 없겠죠.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는데 EOS의 아연 배터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미래의 좋은 시나리오만 반영해서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가 급등하기 전에 스톡아널리시스닷컴이나 인베스팅닷컴에서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그때 주가보다 오히려 낮았었고요. 네, 스톡인베스트.US 같은 데서는 EOS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다른 전통적인 배터리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요.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크게 성장했지만 주당 순손실 EPS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아, 손실 폭이 예상보다 컸군요. 그쵸. 인베스팅닷컴 자료 보면 보고된 EPS가 마이너스 1.05달러인데 예상치는 마이너스 0.137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도 보면 매수, 스타이플 등, 보유, 비랠리, 제프리스 등, 매도, 스톡인베스트.US, 종합의견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도 투자할 때는 꼭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주식의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더라고요. 베타 개수가 2.29면 시장 전체 움직임보다 2배 이상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스톡인베스트.US는 최근 주가 오를 때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이것도 잠재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이나 CFO 사임 같은 안 좋은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가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었고요. 네, 변동성이 정말 크죠.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좀 이르게 될까요? 정말이지 엄청난 잠재력과 살얼음판 같은 위험이 같이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의 모습인데요. 시장은 IRA 정책 지원이다, AI 데이터 센터다 이런 성장 스토리에 막 열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취약한 재무 구조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근본적인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명확하게 정리하면 그거죠. EOS는 미국에서 만들고 화재 위험 없는 비리튬 배터리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적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IRA나 DOE 대출 같은 강력한 정책적 순풍, 그리고 AI 혁명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까지 등에 업고 있죠. 투자자들을 확 사로잡을 만한 스토리는 충분합니다. 네, 스토리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잠재력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수익성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 이 정말 넘기 어려운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기술의 필요성이나 시장의 잠재력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걸 안정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결국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안에 EOS가 약속한 생산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그 끔찍한 마이너스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또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실행 능력을 시장에 딱 증명해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의 성패가 달렸다,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 전환이나 AI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EOS가 하는 이 장기 에너지 전환 기술, 분명히 중요한 퍼즐 조각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곧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좀 냉정한 현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EOS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공급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유망 기술들처럼 이 상업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 이 기업의 실행력, 특히 그 프로젝트 MAG 진행 상황하고 실제 재무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정말 면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EOS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업이나 아니면 궁금한 산업 분야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분석 주제로 한번 삼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